네. 자, 2부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해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요거 요새 핫해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요 같이 엮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정부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항상 한농화성, 이수화학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수화학입니다. 그렇죠. 자, 이수화학 38,000원에 10%입니다. 이거 뭐죠? 오늘 10% 빠졌어요. 야, 이거 너무한데요. 일단 지금 매수가가 38,000원이시기 때문에 44,000원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오늘 10% 저렇게 내려가니까 걱정이 될 만하죠. 네. 자,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빠지더니 10% 이상 빠지고 시간 후에서 3% 이상 빠졌는데 인적 분할 전에 나와야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민 때문인지 네. 이수화학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줄 서 계세요. 예, 스카이블루님께서 이수화학 종목 진단을 보내주셨고 이분은 49,000원에 갖고 계시고요. 15%. 포리님께서도 이수화학 궁금합니다. 연희미니 파파님도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쉽게 접해 보이는 경우가 아니니까 네. 저런 경우가 생기거나 인적 분할 이런 곳이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진단 좀 해달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약간 멘붕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이수화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수화학 이거 걱정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왜 걱정되는 주식을 건드려가지고 일단 제가 이름 석자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대한민국에서 이수화학을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다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거 단기적으로는 밀려야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서 밀려야 나중에 크게 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저는 종목 진단 원칙상 증거금 100%짜리를 추천하거나 좋게 얘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전문가. 두 번째, 이 이수화학 이종복이는 15,000원에서 17,000원에 거품 물었던 주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방송에서 마켓텐에서도 자주 언급을 안 한 이유는 바로 증거금 100%짜리라고 그랬거든요. 대신 이 주식이 하고 있는 이 업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아까 우리 진행자들도 코멘트가 나왔지만 이건 정부하고도 연결되는 어떤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참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거에는 누군가가 끼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끼어들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반인 투자자들을 다 떨궈내려고 일부러라도 확 그냥 이 방송 용어로 좀 저기 할지 모르지만 죽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그 과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분 보시면 38,000원에 매수했고 6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절반 팔았어야죠. 그게 50대 50에 이종복이가 얘기한 지난번에 포스코 엠팩도 그런 얘기 했듯이 고점에 어느 정도 고점에서 잡아서 주가가 올라갈 때 장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인들은 매일같이 주식이 올라가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슈팅이 걸리면 조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최초 물량을 갖고 끝까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먹는 건 뭘 갖고 끝까지를 먹어야 되느냐? 최초 물량의 50%에서 30%를 가지고 끝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은 특이하게 말이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캐치하셔야 돼요. 무늬만 2차 전지, 무늬만 배터리 관련주, 무늬만 전고체 관련주들이 2,000원짜리가 2만원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던 거에 비해서는 이 주식은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들을 가지고 봤을 때 애들이 땡기면 이건 10만원까지도 땡겼어야 되는데 6만원까지 땡기다 말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로 이 분할 이슈. 근데 현 정권 이 분할에 관련해서 지난 정권보다는 좀 관대하죠. 여기에 키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분할을 한다는 것은 회사가 경영권을 강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뿔나가지고 여기 보다시피 안건에도 올라갔었죠. 이 주식이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 보면 작년 11월 달에 보면 아주 주가를 나락으로 보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애들이 장난친다라는 얘기죠. 분할을 하면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켜 놓고 급등했다가 분할 이슈로 반토막을 내버렸는데 거래가 없었죠. 어차피 나중에 땡길 걸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밀어낼 때 뭐 일반인들은 뭐 박살이 나든 말든 얘들은 신경을 안 쓰겠죠. 그리고 결국은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할 이슈 다시 나오면서 또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싸게 사서 길게 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 싸게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절반을 팔고 끝까지 가야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에서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 주식은 특이하게 실이 여기서 텐션 떨어뜨리고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입니다. 무늬만 2차전지 관련주들 시가총액하고 얼추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매출이 1조 3천, 1조 7천, 2조 2천. 매출은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예. 이걸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대신 재무 구조가 증거금 100%이기 때문에 이종복이가 방송에서 대놓고 막 좋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정말 장기 투자하면 4만 원대나 그 이하로 밀려서 내려왔을 때 투자를 할 만한 가치는 있다. 그러나 단기 성향의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나간다. 왜? 그래야만 나중에 더 크게 가니까. 요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이종복 방송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보다시피 작년도에 이수화학 얘기할 때 한번 보세요. 이수화학 얘기 나올 때 보다 보면 여기 보세요. 전기차 소재 2차 전지 얘기할 때도 보다 보면 여기도 LS 일렉 나오죠. 여러분 요게 언제 방송이냐면 2022년 9월 8일 방송입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보세요. 증거금 100이 아니었으면 이종복이가 거품 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을 주식이다. 나는 이거 16,000원에서 되게 좋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좋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황산화 리튬 넘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서도 포스코케미칼서부터 종목들 다 나오죠. 해성이도 여기도 나오고 현대무백스도 나오고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유. 분석의 정확성은 최고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떨궈내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특이하게 실이 재무구조가 불리한 걸 제외하면 유망한 구조를 갖고 있다. 선택은 본인이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수화학은 저거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수화학이 얼마나 자주 얘기가 나오는지 보이시죠? 근데 이수화학 얘기 나올 때 항상 포스코케미칼이나 이런 종목이 같이 나왔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